이번 강의에서는 그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고차함수의 그래프와 고차방정식과의 관계라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고차함수, 고차방정식 요 말 대신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걸로 바꿔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차수가 높아진 거에 불과하죠. 자, 이를테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은 그 포물선 그래프와 x축, 즉 y = 0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3차 함수, 4차 함수도 그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찾는 것이 바로 3차, 4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 개의 1차식 인수들로 인수분해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1, 2, 3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y = x-1, x-x-3 이러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에서 y 대신에 0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절편을 찾는 문제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나오는데 그 x절편 3개가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 끝이 무조건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오되 차수에 따라서 이게 휘어지는 게 몇 번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번 휘어지는 거고 3차 함수는 2번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 4차 함수는 몇 번 휘어지겠습니까? 4차 함수가 양수일 때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지금 3차 함수가 2번이면 4차 함수는 3번 휘어져야 되겠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차 함수의 개형이 돼요. 이게 4차, 이게 이제 3차. 이 개형은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미적분해서 다시 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면 3차 함수 이런 것이 있을 때 얘는 말이죠, 우리가 그 fx =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일단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2차 함수 때 생각을 해보세요. x-1의 만약에 제곱이다. 2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y = x-1의 제곱이다. 그럼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살짝 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3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완전 제곱이 있으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x = 2라는 근이 하나 더 있을 테니까 절편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실근이 안 나오죠. 실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x절편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3이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완전 세제곱인데 이런 경우에는 3차 함수의 이 맞으면 요거를 극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점,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최대 최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극대점과 극소점이 없이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휘어지는 게 그 구분이 되는, 얘는 위로 볼록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 경계가 되는 점이 바로 x절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개형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근 3개가 나오면 절편도 3개 나오고, 실근이 2개면 절편도 2개, 실근이 하나면 절편도 하나.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3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x-2의 3승이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3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와 방정식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에서 미분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1학년 과정에서는 요 그래프의 모양과 이 방정식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둬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차 함수의 경우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4차 함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4차 함수는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이거는 3차, 2차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실근이 4개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x절편 4개 나올 때는 이렇게 되고,
중근이 하나 있을 때는 거기서 접하고 1에서 접하고 나머지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중근 하나 실근 두 개. 이런 경우는 허근이 두 개고 실근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뭐 사실은 요게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3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항상 뭐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중근이 두 개가 되면 두 번 접하게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4제곱 4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4차함수 자체가 2차 함수랑 비슷한, 이거 포물선은 아닙니다만 포물선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고 1이 4중근이 돼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4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양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양수가 아니고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게 아니고 요렇게 좌우가 바뀐 형태가 되고요. 4차 함수도 아까 W자 모양을 일단 기본으로 했는데 M자 모양으로 이렇게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차이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2차 함수도 2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어쨌든 위로 볼록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른쪽 끝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략적인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미적분 1에서 더 공부할 테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